자, 뒤에 있는 저 건물이 석유공사 건물입니다. 석유공사가 일대 주주인 석유물류기업, 그러니까 자회사격인 회사가 있습니다. 오일 허브 코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사가 2017년, 2018년 사이에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들에게 실어준 유류의 상당한 부분이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공사가 공사가 있고 공사가 직접 모든 석유 저장 창고를 갖다가 운영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밑에 자회사 형태로 오일 허브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수에 있습니다. 이제 정식 네임은 오일 허브 코리아 여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석유를 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확보해 있는 석유를요, 이제 정유해서 확보하고 있는 석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유조선에 실어줍니다. 국내 유조선에요. 그것이 전부 북한으로 불법 환적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일 허브 코리아 여수라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 허브 여수 사업의 운영 주체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최대 주주로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항공유료集단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CAOT가 2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SK 인천석유화학과 GS 칼텍스가 각기 지분 11%씩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북한의 이 불법 환적된 유류에 여수에서 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이 한국의 대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유류 회사에서 나가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일 허브 코리아 여수는 이들 주주사와 상업 저장 약정을 체결해 저장 용량의 60%를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허브 코리아가 중국 항공유류 집단의 회사의 자회사인 CAOT와 SK 오일과 GS 칼텍스, 삼성물산 등의 지금 저장 용량의 60%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허브 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런 정유나 이런 무역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그 회사들이 지분 갖고 있는 것만큼 이들에게 오일 허브 코리아 측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이 주주사로 등재되어 있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어 등급 이상의 안정성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평가 등급 이상의 안정성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 허브 코리아가 지금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이 문제에 연루됐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석유공사가 석유를 해외로부터 갖고 오면서 그걸 확보해서 석유를 많이 쓰는 한국의 오일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그게 또 중국 회사도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지금 여기에 또 멤버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에게 자기가 보관 중인 오일 허브 코리아 여수라는 회사에서 보관 중인 정유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에 대북 제재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외 선박들에게 지금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공급이 됐는가 보면요. 전번에 파이어니어호가 2번 정도에 걸쳐서 위반했다 했는데 총 19차례 작년 8월까지
12만 5천 톤 지금 불법 환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 정부는 아직 사진이 공개 안 되니까 유엔이 의심 선박으로 제재 의심 리스트에 올렸는데도 지금 조사 중이다 말만 하고 있는 루니스는 27차례에 걸쳐서 16만 5천 톤, 그리고 빌리언스 18호 등 4척은 2017년 11월까지 50차례에 걸쳐서 40만 톤의 유류를 실었는데요. 여기서요. 지금 여기는 이 배들은 국내 억류 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지금 총 100여 차례에 걸쳐서 64만 톤이 성적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운 업체들에게 유엔 대북 제재를 갖다가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하던 시점에 국내 석유 물류 기업인 오일허브 코리아가 의심 선박에 유류를 선적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측은 유류를 구입한 화물주의 의뢰를 따라 유류 적재를 대행했을 뿐이다. 우리는 달라고 하니까 줬을 뿐이지 그게 북한에 불법 환적되는 것인지 몰랐다 했는데요. 제가 제보 받기로도 한국의 대기업 등이 관련된 그런 유류 저장 창고에서 탱크에서 북한의 선박들에게 대해주는 불법 환적을 의심하는 이런 유조선들에게 대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김기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 본사가 있는 OKYC, 그러니까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 뭐 이렇게 OKY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YC는 유엔 결의안 2375호가 시행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북 제재 의심 선박 6척의 유류를 공급했던 걸로 나타났고,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이 해운 정유 업계의 대북 제재 위반 경고를 계속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 조선일보 내용이에요. OKYC는 이 기간에 6척의 선박에 100여 차례에 걸쳐서 64만 톤을 실어줬고, 이 배들 중에는 최근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한국 국적의 피파이어니어 루니스호도 있었고, 피파이어니어호는 지난해 9월 혐의가 드러나 선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의심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야당에서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과 공해상 환적 금지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 2017년 9월 11일 날 발효된 내용을 위반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세컨드리 보이콧 대상의 OKYC 오일허브 코리아와 그 상급회사 석유공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석유공사가 포함될 수 있는 게, 이거는 누군가가 이런 배들에게 기름을 제공해 주라고 석유공사에 오다가 내려가고, 석유공사의 지시에 의해서 오일허브 코리아 측이 움직였지, 이 오일허브 코리아라는 것이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뭔가가 알아서 길만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일허브 코리아는 그야말로 창고에 불과한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공급해주는 석유를 한국석유공사가 확보한 양을 자회사로서 오일허브 코리아가 여수에 있는 탱크에다가 확보하고 정제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그렇게 실어주면 송장대로 실어주고,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이런 오일허브 코리아를 만들기로 협약을 맺었던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정유 관련 대기업이나 중국 대기업 등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피파이어니어호는 2017년 9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을 금은산호, 유선호 등에 1820톤, 2500톤을 두 번에 걸쳐 432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배는 2017년 9월 11일 여수 오일허브 코리아 측으로부터 6,720톤을 받은 뒤 베트남으로 출항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오일허브 코리아가 실어준 유류가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됐고 오일허브 코리아 측은 이 배에 지금까지 12만 5천 톤을 19차례나 실어줬다는 겁니다. 화물주는 싱가포르 T사고 중국의 P사였다는 거예요. 자, 오일허브 코리아 측은 올 2월까지 루니스호에도 유류 16만 5천 톤 27차례에 실어줬고요. 그런데 2017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루니스호가 적재한 유류를 수령한 구매자 내역이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다니. 그러니까 루니스호가 싣고 나가서 누구한테 팔았는데 누가 샀는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오일허브 코리아 측 역시 구매자 상세 내역이 불명이며 일부 불법이 의심된다고 했고 이 회사는 대북 제재 위반으로 국내에 억류되어 있는 빌리언스 18호, 코야호, 코티호, 라이트하우스, 윈모호 등에도 유류를 실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안보리 결의 2375 시행 직후부터 업계에 대북 제재 관련 계도 공문을 수차례 배포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대북 제재 선박 목록을 배포한 시기는 지난해 가을 이후라는 겁니다. 이미 피파이어니어호가 수사를 받고 있던 때라는 거예요. 뒤늦게서 이런 북한 배들에게 주면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자, 오일허브 코리아 측은 정부가 대북 제재 선박을 미리 적시했다면 우리가 적재 대응을 할 일이 없었을 거다. 책임은 정부에 있고 화물주의 의뢰에 따라 유류 적재를 대행한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일허브 코리아는 한국석유공사의 출자 회사로 전체 지분을 아까 말한 대로 29%가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고 전현직 사장을 전부 석유공사가 지명을 합니다. 자, 여기야 누구한테 실어줘라 누구한테 실어줘라 오다만 놓으면 그대로 했을 건데 문제는 화물주의 의뢰에 따라서 유류 적재를 대행했다라고 하는데 오일허브 코리아가 실어준 지금 100여 차례 64만 톤 실어준 화물의 주인은 누구냐? 자, 1차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오일허브 코리아의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 중국 회사인지 아니면 SK오일이나 GX칼텍스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사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서 정보기관 등이 명령이 내려와서 오일허브 코리아 측이 보관하고 있는 기름을 어디에 배에 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돈은 따로 아마 유령의 구매자 측의 이름으로 해서 이 일을 대행한 회사들에게 흘러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일허브 코리아 측에서 석유를 실어 갈 때 돈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유효선들은 그 일을 대행한 그야말로 뭐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요. 좌표를 찍어줘서 가니까 북한 배가 나타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던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선박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동원된 한마디로 이 렌트된 차트된 배일 거고 이 일을 수행한 회사는 별도로 유령회사가 아마 홍콩 등지에 주소를 두고 그걸 갖다가 설립을 해서 오일허브 코리아 측에 기름 대금을 주고 실제로 오일허브 코리아 측의 구매자 누가 샀는지는 제대로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일이 오일허브 코리아의 주주로 들어와 있는 2대 주주인 중국 회사, 중국 유류 관련 회사도 이렇게 공범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한국의 대형 오일 관련 회사들이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이런 일을 수행해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의심을 받았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는 없는 거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지금 드러난 것만 100여 차례 64만 톤인데 드러나지 않은 걸 보면 이 일이 만약에 좀 더 크게 확대되어서 해석되어진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제유를 대줬고 이것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각종 연료나 또 북한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이용됐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미국에서도 지금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석탄과 석유 부분에 대해서 폭로에 나선 부분이 저는 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의 지도부가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을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건들면 정권에 칼이 들어올까봐 좀 이렇게 덮어놓고 오다가 이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정권이 칼을 들이밀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하면서 한번 붙어보자고 나온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뭐 원인이야 어쨌든 매우 잘한 일로 파악되고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한테 지난주 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밖에 없다. 너네들이 살려면. 그래서 이 문제 말고는 너네들이 살 길이 없다라고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너네들 아무리 뺀질거리면서 해봤자 결국은 보낸다. 그러면 손도 한번 못 쓰고 가느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면으로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거는 석탄 밀수와 정제유 밀 반출이다. 이걸 뭐라고 정권이 해명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오늘 당장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도 지금 정권이 답변할 방법이 없을 거다. 지금 한번 봐라. 한국의 은행 2개, 한국의 정력 관련 회사, 한전도 지금 포함될 수 있어요. 석유공사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 앞에 정권이 해명할 수 있겠느냐. 자, 그냥 자료만 물었어도 이런 식으로 오일 허브 코리아 측이 지금 자기들이 살라고 우리 정부를 탓을 하지 않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허브 코리아 측은 정부를 탓하면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나오지 않느냐. 나중에 남동 발전도 가봐라. 거기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결국은 이 모든 핵심은 특검을 하고 청문회를 하면 누가 시켜서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허브 코리아 측을 보면요. 이 OKYC라는 회사는 이 동북아시아 오일 허브 구축이라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설립된 석유류 복합 물류 터미널 회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석유 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수하고 울산에 석유 저장 중개 유통망을 망라한 종합 물류 기지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일부 지금 울산에서 나갔다라는 배도 있습니다. 울산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OKYC는 석유 제품의 생산, 공급, 저장, 중개 및 거래 등 기능을 하는 석유 물류 활동의 중심 거점, 즉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해 2011년에 석유공사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석유 회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해서 만드는 회사고요. 2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13년 3월부터 상업적 운영을 하고 있고 여수에 820만 배럴 규모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저장 시설과 4척의 배가 이렇게 동시에 기름을 선적할 수 있는 부두를 갖췄고 인근의 석유 공사에 거대한 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 시설 활용으로 모든 종류의 유조선이 이렇게 입하, 출하 등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820만 배럴이에요. 그리고 이 오일 허브 코리아가 하는 그 가장 큰 일은 해상 환적입니다. 즉 기상 지형 조건이 이렇게 해상 환적은 굉장히 까다롭지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적합한 위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쓰나미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S라고 부르는 해상 환적을 시행 중인 곳이 세계 130곳이 있는데, 자, 이 동북아시아에서 해상 환적을 하기 위한 행태로 이 지금 오일 허브 코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동절기의 겔빙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등이 이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동산 원유도 지금 한국, 중국, 일본으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여수 광양항을 해상 환적 기항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심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 인천석유화학과 오일허브 코리아 등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산동성에 밀집한 소규모 정유사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수심 부두가 많은 일본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상 환적을 통해 연간 300억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컨테이너 100만 TEU 효과를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이 회사의 사장은 석유공사의 해전문으로 석유공사의 전직 임원들이 쭉 들어오는 회사라고 하고, 임기 2년의 대표이사 지명권을 석유공사가 이렇게 지명하고 있다. 매출의 60%를 주주사들이 저장시설을 의무 사용하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SK 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중국항공석유가 매출액의 62.2%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해상 환적을 전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오일 저장 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지에서 지금 싣고 나간 이런 많은 오일들이 해상에서 환적되는 게 전문인데요. 그래서 불법 환적을 여기에서 싣고 가서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64만 톤이라고 하면 이 돈이 말입니다. 전번에 17만 톤이 한 3천억쯤 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64만 톤이라 하면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오일들이 불법 환적되었는가 그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석탄과 그리고 정제유에서 드러난 불법 송금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석유공사 자회사인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를 통한 불법 환적 규모가 대략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한국 당이 집중할 때입니다.